안녕하세요, 리엘파파입니다. 자, 오늘 일산 아파트 실거래가 및 매물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일산도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상징적으로 이제 킨텍스의 원시티, 그 다음에 식사동의 위시티죠. 그 다음에 백석동의 Y시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어스에서 보면은 이제 식사동은 이제 머리 위쪽으로 있죠. 동국대 쪽으로 보면 식사동이 있고요. 백석동은 화정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산의 초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킨텍스는 끝자락에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에 있는 세 지역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아파트를 살펴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호수공원이 있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 한강이 흐르고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마포의 공동역도 잠깐만 살펴보고 가면은요. 이게 지금 실제 거래됐던 가격이죠. 근데 뭐 25평 15억, 31평에 16억, 24평에 11억, 이게 마포역이랑 이제 공동역 중심으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부분들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지만 하락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에 팔 수는 없는 거죠.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가격이 되는데 팔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산은 어떨지에 대한 부분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2020년 11월 10일 날 규제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규제 지역은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해제가 됐어요. 근데 고양시도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죠. 영향이 있다 없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의 해제는요,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한 거잖아요. 결코 호재가 아니죠. 그냥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락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의 지역을 제가 세 곳을 살펴볼 건데요. 평가도 아니고 오늘의 그냥 기상도 일기예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 눈에 보이는 세 개의 지역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산에서는 가장 보석 같은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일산 동탄 등 중개소엔 집주인의 매도 문의마, 그러니까는 팔려고 하는 사람만 있고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거품 붕괴의 연착륙은 없다. 규제 완화에도 집값은 계속 하락될 것이라고 해서 안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죠. 4분기 서울 아파트 가반이 하락을 했고요.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5대 시중은행에서도 6%대의 주담대가 뭐 8% 9%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미국 연준에서도 얼마만큼의 기준금리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은 그 기준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아실과 호갱노노랑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들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거래되어진 어떤 가격은 뭐 호갱노노랑 아실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이버를 통해서는 지금 매물이 얼마만큼 가격이 나왔는지, 어떤 그 주인들이 얼마만큼 팔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시세는 아니죠.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그 시점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가격을 샀는지. 호가에 샀으면 근데 그 호가에 대한 거래가 한 달에 몇 건씩 이루어졌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고요. 낮은 가격에서 형성되어진 그 가격에 거래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제는 하락된 가격이 거기에 대한 시세가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거를 통해서 이 세 지역을 여러분께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볼 곳은요, 킨텍스 윈시티, 식사동 위시티, 백석동 Y시티죠. 이유는요, 킨텍스에는 GTX-A가 있고요. 식사동에는 대곡이랑 연결되어지는 어떤 트램이 있어요. 백석동의 Y시티는요 200m가 넘는 주거지입니다. 근데 대곡 개발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킨텍스 윈시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시 1월 13일날 100만 특례시로 출범을 했어요. 킨텍스 중심으로 해갖고 일산 테크노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킨텍스 제3전시장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류월드가 있죠. 방송영상밸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안 공공주택 개발지구까지도 같이 있어요. 굉장히 커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살펴봅니다. 제가 킨텍스 원시티의 실거래가를 보면은요, 36평 기준으로 해갖고 한 15억이 2022년 5월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1년 전에 16억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낮은 폭에서 거래된 거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매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거의 비슷하죠. 14억에서 그 다음에 16억까지도 있는데 이런 매물들이 솔직히 이 매물대로 판매되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은 이제 하락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격들이 내려가고 있는 어떤 추이를 실거래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매물들도 꼬리를 내리면서 급매물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하는 부분이죠. 식사동의 위시티도 한번 볼까요? 트램이 있죠. 트램이 있는데
트램의 어떤 제가 이제 점수를 주는 거는요, 지하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도로 위에 지하철 트램인데, 왜냐면은 신호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품의 주거지의 자존심으로 뚫뚫 뭉쳤죠. 식사지구 같은 경우는. 근데 교통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에요. 근데 대곡 개발의 모든 가치를요, 이 트램 때문에 식사동이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향후 식사동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아닌 거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살펴보는데 식사동의 지금 실거래가를 보면은요, 49평이 지금 한 8억 정도가 나왔죠. 지금 여기를 보면 49평의 4단지 같은 경우는 8억에서 8억 5천, 그 다음에 5월달 같은 경우는 10억 3,500 정도, 그 다음에 4월달에도 한 9억 5천 정도에 나왔는데, 실제 지금 한번 매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49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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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0평까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한 10억 5천이네요. 9억 5천 정도, 9억 2천 정도.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전에 거래가 됐던 거랑 비슷하게 매매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8억에 거래가 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8억에 거래가 되어졌는데, 이 지금 나와 있는 금액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금매가 나오지 않고 급한 사람들은 더 가격을 낮추지 않게 되면 거래는 없겠죠.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향후 가격들이 어느 정도 하락이 되어지고 그게 거래가 되어져서 정말로 한 달에 몇 건씩 계속 거래가 되어지면 그게 시세를 형성할 때 그때 이제 시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석동의 YCT도 한번 볼까요? 대곡 너는 언제나 개발이 되니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던 것이 있는데, 상능신도시랑 일산테크노밸리 JDS 개발로 어떻게 보면 대곡이 찬밥 신세가 됐죠. 지금 뭐 거의 미동이 없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용산과 삼성과 그 다음에 청량리 모티아 4등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발 상관없이 교통 관련된 호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곡이 다이아몬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곡과 인근에 있는 일산에서도 요진 YCT 백석동이죠. 그 지역을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거고, 이동환 고양시장이 인수위에서 대곡 역세권 개발을 아파트 대신 자족시설로 지금 만든다라고 하는 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대곡 역세권은 주거 기능을 지향하고 향후 많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직장이죠. 직주 근접이고 기업에게는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곡 역세권의 자족시설 기능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대곡 역세권에 대한 어떤 지도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백석역 쪽으로 보면은요, 도시지원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용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업무지구, 여기에는 이제 오피스가 들어가고 상업지구에도 많은 수많은 이제 업종들이 들어오겠죠. 우리가 먹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백석역 쪽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백석동의 랜드마크에 사람들이 거주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요진 YCT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가격 한번 보면은요, 요즘 YCT 36평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실제 거래가 됐던 게 9억 3천입니다. 그 다음에 매물 평균 가격 같은 경우가 10억 7천 정도인데, 이제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것도 한 10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 매물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세 지역에 이 매물 가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조금 더 하락폭이 좀 커지고요,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가격이 시세가 되어지는 건데, 그거는 내년 기준이죠. 내년까지는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 매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출을 끼고 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매물을 던지고 나갈 때 그게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그 시세가 얼마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진 가격으로 그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져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여지게 되고, 저도 이 세 지역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중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은 당연히 킨텍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건 백석동이고, 지금 솔직히 명품 도시라고 해갖고 식사동에 어떤 자이단지가 있잖아요. 그 자이단지도
가면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쪽 사시는 이제 분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양시에 대한 개발 관련된 호재거리 있죠. 이제 일산 테크노빌리랑 그다음에 대구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이제 트램 관련된 거죠. 없었던 노선들이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